팬님들 반갑습니다. CS 베스트입니다. 그래 너 때문에 그랬어. 따뜻한 네 입술에 수줍게 피어난 떨림 내가 오해해도 될까.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가 끝나면 다음 주 15일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 전에 시장 투자자들은 관망의 자세를 취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장이 관망의 흐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을 오늘 초반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일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금통위가 있었고요. 1.25%포인트 동결이 되었고, 옵션 만기일에서 물량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전까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는 또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어제 장중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았었던 OLED나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은요, 막판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려줬다라는 점인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기관들이 어제도 매수가 이제 좀 들어왔었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의 움직임의 변화는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국제유가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지수의 반등을 이끌만한 호재가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한 호재를 이끌만한 상황들이 없었는데 하루도 지나가가지고 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제는 고용지표 수정치 보다간 좀 좋게 나오면서 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4원 20전 지금 1100원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그래서 어제 4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1100원대로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원화의 강세를 우리가 좋게 볼 것이냐, 아니 원화의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의 타격을 볼 것이냐, 이거는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원화의 강세를 일으킨다, 그러면 수출주들이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수익성이 줄어들겠죠. 수익성이 줄어들면 나중에 매출이나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주춤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면 당연히 외국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빠져나가겠죠. 이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문제는요, 외국인이 들어온다,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문제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고 성장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막혀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외국인들 전체적인 매수가 나갔었고요. 그제 코스닥에서 1000억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더니 어제는 또 500억원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기관들 또 500억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이러니 개인들이 정신 못 차릴 만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은 전고점대 부근 올라가면서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힘들면 좀 쉬어다 가겠죠. 좀 쉬어다 가는 자리를 우리는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흐름이 주춤하다고 볼 것이냐, 또 여기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거냐라는 건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하루 한 0.8% 정도였는데 그날 0.8% 정도 떨어지면서 1% 가량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순간 좀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자리를 우리가 타점 자리를 볼 수 있느냐, 쉽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 왜? 우리는 확고한 주관적인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정말 타점을 노릴 수는 없다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 흐름 좋아요. 하반 경직이 맞습니다. 왜? 누가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하반기 경쟁이 나오는 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2100포인트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기에서 기업들 자체, 글로벌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얼마만큼 나와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제 가장 큰 코스피 시장에서 대표적이었던 것은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좀 주춤 3일 연속 음봉이 나올까 했었는데요. 막판에 삼성전자가 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코스피 지수를 0.2% 끌어올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보고 삼성전자를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왜곡이라고 과연 안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봤을 때에 삼성전자를 통한 시장의 착시 효과다라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또 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건데요. 그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보여줬었다 그러면 어제는 기관들이 삼성전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적인 흐름들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하나케미칼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마이너스권에 끝났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소비시장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수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한우 시스템 친환경 수주 확대, 비용 절감, 실적 개선 지속이다라는 것.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 참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명이 바뀌고 난 뒤에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신다 그러면 자동차 쪽이지만 그래 한 번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조입니다. 현대리바트 견선시장 불황 수주 연기다. 지금 리모델링 가구 관련주들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리바트다, 그리고 NX다, 대림 비행코 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특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요, 리바트 현대로 인수가 되고 난 뒤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기업의 재평가를 지금 이미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지금 오버슈팅을 갖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들은 절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솔라에너지 국내외 태양전지 부분 주문 증가로 2분기 수익성 개선이다라고 하는데, 태양전지, 태양 부분, 태양광 쪽에는 사실 아직 넘어야 될 사항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시가 고가였고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이 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실제 체감 하락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700포인트는 지켜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실제 발표 나온 카카오, 로이엔 떴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날 많은 상승을 보였었던 CJ ENM 앞에 이제 매물대 소화시키고 가야 되겠죠. CJ ENM은 얼만큼 수급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매물대로 소화를 시키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초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이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 좀 확대를 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좋지 못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주로는 카카오, 로엔 실적 반영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한국경제TV 나가서 카카오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상치보다 어제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꼭 실적을 바라보실 때에 예상 실적이 얼마였고 예상 실적만큼 나왔는지 수정치만큼 나왔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투스 절대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랬는데요. 어제 장중에 우리 방송할 때 우리 폴보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다, 올라간다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처럼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머너즈 원 게임이 있는데요, 원 게임으로 버티다 안된다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나왔습니다. 올 1분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서머너즈와 좀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는요,
상당히 지금 기대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우려를 하고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더라도 좀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파크 참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 아이마켓 코리아 실적 모두 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엔터, 쇼핑, 자 보십시오.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여행, 엔터, 쇼핑, 그리고 광고 비용 증가로 뭐 어닝 쇼크다 라는 거. 바이오원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북경 원익 차익 자식 인수 실수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초반에도 네 동시효과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GB 우체국 알뜰폰 판매 업체로 선정되었다라는 건데요. 위탁 판매로 지금 업체 선정되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좀 보시면은 어제 그 세종텔레콤이죠. 세종텔레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뭐 급락을 했었는데, 자 지난번 한번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종텔레콤이 앞으로 잘 간다고 하더나 세종텔레콤 같은 거 안 들어간다. 회원님 기억하실 겁니다. 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지. 저는 확실합니다. 그냥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갑자기 커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정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적어도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요, 팥 심어야 팥이 난다는 건데, 엄한 거 심어놓고 거기서 콩이 나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썩은 거는 썩은 거, 옳은 건 옳은 거 뭐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심은 곳에서 거두기를 바라야 되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다우지수 0.64% 경기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우디하고 국제유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가 안정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4%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는요, 어느 정도의 수급의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펙 산유국들의 이런 뭐 회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국제유가하고 경기지표 호조가 있었다라는 건데,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업상 청구 건수 기존보다가는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정치를 조금 더 적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큰 시장 포인트 수급 변화 주목입니다. 이거 외국인들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입니다. 자,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장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조심하고 가자 그랬으면 준비하고 가자 그랬어요. 이거 지금 못 느끼시면 안 됩니다. 못 느끼면요 한순간에 갑니다. 느끼셔야 돼. 민감해져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흐름대로 지금 따라가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시장을 재정비하고 가시면 되겠고, 우리의 특기가 발휘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버티고 또 시장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가야 되는 지금 시간이 왔고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리셋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코스피가 잘 가고 좋다 할 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좋을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가라. 보십시오. 지금은 결과적으로 올라왔지만 과연 그게 올라오는 것 같다가 매일매일 올라왔습니까? 올라오다가 지난주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또 털리고 떨어지면 또 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리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뒷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아침 떠서 시작하겠지만 뒤로 가면서 얼마만큼 또 지켜줄 수 있느냐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